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6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하여서 5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21일 금요일까지 각종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 일요일보다 제가 좀 이제 방송을 좀 늦게 올리는데요.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새로운 종목들을 알려드려야 되냐, 근데 그 정도로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좀 고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만큼 더 심도 깊게 준비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오늘 방송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발표 일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5월 19일 수요일 날 4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되는 날이에요. 사실 이제 계속 지금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4월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게 어쨌든 6월 FOMC 회의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FOMC 회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좀 공교롭게도 그날 5월 19일 수요일이 국내 증시는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화요일 정도부터는 국내 시장이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를 앞둔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상당히 좀 내일 시장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3200선에 다가간다거나 더 좋게 3200선을 넘어선다면은 거기서 조금은 또 화요일 주춤거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FOMC 회의 의사록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업체와 완성차 업체 대표들이 회동을 합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던가 이런 게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동을 한다. 결국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부분은 자동차 업종도 지금 힘들고 반도체 업종도 힘들잖아요. 그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는 게 결국 지금 5월달 시장을 보니까 호재가 아닌 거예요. 쇼티지가 나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계와 완성차 업계 대표가 회동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5월 21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미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수혜주로서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 급등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재료 노출이잖아요. 정상회담을 하면은 기대감은 상승을 하고 정상회담 날은 이제 재료가 노출된다. 이런 점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금요일 날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악재가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수목 급락을 했었는데, 미국도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제 FOMC 회의록의 어떤 얘기 하나만으로도 그거를 이제 악재로 포장을 해가지고 급락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언제든지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돌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의 주택시장지수 발표가 있어요. 주택지표. 이번에 좀 발표될 주택지표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점포들이 경제 재개를 통해서 많이들 또 다시 개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한 지표는 좀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또 그게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악재로 그게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지수는 3200선 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1월 달에 3266포인트 올랐고요. 5월 달에 지금 3255포인트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쌍봉으로 보일 수도 있죠. 여기서 뭐 또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만 좀 잘라서 보면요. 4월 중순부터 3200선 위에서 한번 있고 두 번째 고점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점 또 3200선 위에서 나타난다면은 기술적으로 이게 3봉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투자의 기초인데요. 투자의 기초, 기술적 분석의 기초, 3봉. 봉이 3개가 나온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다.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200선을 넘어서면은 조금 거기서 만약에 뭐 신고가를 내지 않는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뭐 종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월봉을 보면요. 작년 11월부터 쭉 양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에도 양봉일지 음봉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6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6월에 FOMC 회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6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200선 이상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종목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AS 차원에서 골라봤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제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상승을 했고 또 며칠 이제 횡보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 1분기 영업이익 1016억 원으로 흑자 전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1분기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적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2분기부터 2, 3, 4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정말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화물 부분의 실적은 상당히 좀 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지금 살아있고요. 뭐 수출, 국내 수출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수지가 흑자는 흑자인데 흑자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만큼 수입도 많이 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그런 물동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속적으로 좀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뭐 사업부 매각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러면서 3조 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근데 올해 이제 유상증자 또 했잖아요. 그래서 3조 원을 또 확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송현동 호텔 부지라던가 이런 자산 매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재무구조를 계속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32,000원 정도 전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그렇지만 32,000원 정도 가면은 만약에 5월 6일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반 정도는 털고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 반으로만 또 승부를 보고 조정을 보일 때 또 매수 자리를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나 다른 항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항공주들은 적자예요. 그리고 다른 항공주들은 유상증자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들 대한항공만 좋은 거지 다른 항공주들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항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짧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현대건설도 제가 이제 4월 18일 일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밀리면은요 5만 원대에서는 무조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